전 강의 때 이 호르몬에 대해서 젖이 생성되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걸 좀 연결해서 이제 가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수유 시 생길 수 있는 가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근데 아주 흔히 알고 있는 가슴 문제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낳고 분만 직후부터 뭐 둘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이 한번 뚫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증상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산모들 같은 경우는 분만 직후 한 4일째부터 가슴이 단단해지는 걸 우리가 우려리라고 해요. 그래서 수유 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당황스러운 문제가 우려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우려 상태에서 젖을 자칫 빨리 급하게 물리는 경우는 이게 유두 상처가 생김으로써 저번 기호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기가 빨았을 때 이제 이게 피딱지가 않고 유두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유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제 흔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젖이 생성되면서 자꾸자꾸 배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나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꾸 뭉칠 수 있고, 뭉치는 게 오래가면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유선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염, 일단 염이라는 거는 뭐냐면 염증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염증이 생기니까 뭐가 뜨겠어요? 열이 뜨겠죠. 어쨌든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염 하면 열이 떠요. 뇌수막염 열이 떠요. 유선염 어때요? 열이 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전뭉침 증상이 계속 반복됐을 때, 그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유선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3가지 문제가 나왔죠. 우열, 유두 통증, 그 다음에 전뭉침과 동시에 유선염. 그리고 이제 흔치 않는 증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스트 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캔디다균에 감염되는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스트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상을 느끼신 분들이 있고 안 느끼시는 분인데, 이 통증하고 똑같은 통증이 뭐냐면 유두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 증상하고 유두 통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유두 통증을 느끼신 분들이 이스트 약을 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트 증상은 관리를 잘하면 거의 좋아지지만, 이 유두 통증을 느끼는 이스트 통증을 느끼는 똑같은 비슷한 통증 같은 경우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산모분들도 보면 전뭉침이라든가 유선염으로 사실 단유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아. 왜? 정말 안 되면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유두 통증은 겪은 사람들만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결국에 저번 교육 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유두는 신경자극이거든요. 그러면은 애기가 빨았을 때 자꾸 상처를 내고, 뭐 유축기를 잘못 사용해서 상처를 내고, 그럼 결국 신경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 통증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에요. 왜? 전기고문 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흔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암 환자들의 느끼는 통증이라고.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신경 통증 때문에 예민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듯이, 이 유두 통증도 신경 통증이 계속 심해지면 어머님들이 입맛이 떨어지고 수유하기가 싫어지고, 다시 입맛이 떨어지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모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그래서 골다공증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그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두 통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낄 수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초기 때 이 상처가 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두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신경 통증으로 가고, 그 신경 통증이 결국 가슴 통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통증은 결국에는 신경이 우리 몸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머리와 척추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증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전기고문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전 물릴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고, 뭐 수유하기 전에도 어때 심하신 분들은 미리서부터 막 지지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기가 물릴 때 겁을 내게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유를 안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오히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 문제 중에 가장 어머님들한테 설득하기가 어려운 게 유두통증이에요, 사실은. 뭐 유선염이라던가 전몸살이라던가 뭐 우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풀어주면 또 금방 좋아지거든요. 정말 안 되면 약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약을 먹어도 자각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물려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전뭉침, 유선염 얘기했고, 그러면 이 유두통증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전몸살, 그 다음에 전뭉침, 그 다음에 유선염. 이게 이제 같이 보는 건데, 결국에는 아기가 빨았을 때 제대로 호르몬 기능을 해서 제대로 뿜어내주고 자극시켜주고 해서 여기가 고여있어요, 젖이. 그럼 애가 뭐 그때 나가줘야 되겠죠.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가슴 안에는 200~300개의 유선이라는 게 있어요. 젖이 나오는 길.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단면조인데 이 검은 거 다 보이시죠? 이거 제 얼굴이 가려지네요. 자, 보시면 검은 게 다 보여지시죠? 이 검은 게 다 뭘까요? 유선이에요. 젖이 나오는 길. 그러면 이 유선들이 갑자기 우르르르르르 쏠리는 게 우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선은 200~300개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은 사람마다 다 달라. 또 6개 뚫리신 분들이 있고 뭐 1개 구멍이 뚫리신 분도 있고 뭐 많게는 20개까지 뚫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균 4개에서 10개 정도 뚫린다고 보여져요. 유두 구멍이. 그러면 그 구멍은 작고 유선은 많은데, 이걸 저는 조금 더 표현하자면, 자, 톨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길들이 다 어디로 몰려요? 톨게이트로 밀리겠죠. 그쵸? 근데 톨게이트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교통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톨게이트가 어느 쪽이에요? 유름이 있는 쪽이죠. 꼭지, 이 검은 부분, 유름 이쪽 부분이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유선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구멍은 뚫리지 않았어, 많이. 그럼 여기에 정체되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빨리 젖을 늘리겠다고 이 가슴을 막 흔들거나 막 문지르거나 돌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톨게이트에서 빵빵빵빵 하는 거랑 똑같아요. 차가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빵빵빵빵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교통 관리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씩 빼줘야지 차들이 빨리 나가듯이 여기 구멍도 조금씩 얘가 빨면서 건드려주면서 이 200~300개 유선들이 하나씩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려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우려이 심할 때 무리하게 아기가 너무나 세게 자극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마사지를 먼저 시행한다거나 무리하게 입출을 사용하게 되면 꼭지가 상처나면서 2차적인 아까 유두통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젖 흐름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선염, 전몸살, 그 다음에 유두통증, 우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엔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동시에 3가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스트 증상 같은 통증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가 천천히 빨아주면서 내 몸도 준비하면서 젖이 나가줘야지 유두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가슴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안 아파지고 그러면서 유선염, 전몸살, 유두통증, 우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가슴 문제는 이렇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최고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분만 직후부터 수유 스타트 들어가면서부터 한 달 정도에서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한 달까지는 애들이 신생아 때는 앞전 교육 때 뭐라 그랬어요? 거의 빨격구도 많고 자꾸 안아줘야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서 물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꼭지가 또 아프시면 또 아프게 되고 이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아, 내 가슴에 유선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구멍이 몇 개 뚫릴지 모르고 우려도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아기 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좀 준비를 하는 분들은 미리 조급하게 막 단단할 때 막 가슴을 건든다거나 막 무리하게 막 물리려고 한다거나 무리하게 막 유축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 체력, 아기 컨디션, 엄마 가슴 준비 이런 것들을 어머님의 자가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준비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 천천히 하셔도 사실은 수유는 크게 늦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려이 있을 때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려는 정상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기 낳고 정상적인 유선들이 기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기 낳고 출혈이 많기 때문에 혈류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해져 우리 몸들이. 네. 큰 피가 1리터라는 우리가 분만할 때 1리터라는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갑자기 탁 나왔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피를 다 당기다가 심장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혈관에 있는 피들이 부족하니까 손발이 많이 붓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부은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려는 천천히 엄마가 붓기가 빠지고 엄마 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기가 빨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알려드렸던 123 마사지를 해가면서 조금 관리하게 되면 그 우려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4일째부터 8일까지 최고 우려 나타났다가 한 10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우려를 조금 빨리 아프지 않게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냉팩을 조금 붙여준다거나 근데 이때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젖이 조금 나와줘야지 냉팩이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두 같은 경우도 유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유두가 상처 나서 막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두는 찌릿찌릿하다는 거는 신경이 어때요? 손상되고 또 수축되고 피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손발이 피가 안 통하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막 손이 저려요. 막. 어떻게 해요? 주물러주죠. 마찬가지예요. 꼭지가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는 꼭지가 저린 증상하고 똑같아요. 이 꼭지가 피가 안 통하고 저린 거예요. 왜? 손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리는 건 피가 안 통해서 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오래 앉을 때 보면 막 쥐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죠. 피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꼭지도 지금 피가 안 통해서 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피를 통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1, 2번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알려줬던 것처럼 양쪽 엄지, 검지로 꼭지를 지그시 잡고 반대쪽 손으로 꾹꾹. 이때 눌러주실 때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아프니까 살살 이렇게만 눌러요. 그러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세게 가능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유두가 살아나요. 신경이. 그리고 피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 좌우, 동서남북 방향으로 골고루 꾹꾹 1, 2번을 한 다음에 유축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기 물려준 거나 해주셔야지 유두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 유두 통증이라던가 잦은 전뭉침으로 유선염으로 이제 뭔가 뭉쳤어요. 그러면 특히 유선염 같은 경우는 전뭉침이 오래 갔을 때는 어떤 특정 부위가 이런 식으로 빨개져요. 이렇게 빨개지게 돼 있어요. 염증이 생긴 거죠. 물론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항생제 약을 처방해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선염은 사실 애가 잘 빨아준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관리를 잘 하고 혹시라도 가슴 풀어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약을 먹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는 내가 자가요법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앞전에 교육했던 거 또 나오죠. 1, 2, 3 마사지. 그러면 이번에는 3번까지 응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 부위가 지금 3번이잖아. 아픈 부위가. 그래서 1, 2번을 충분히 하고 뭉친 부분을 지그시 잡고 그쪽 방향으로 톡톡톡 건드려 준 다음에 아기를 물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모형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두 통증 심해서 1, 2번 마사지 꾹꾹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염증까지 생겼어요. 아니면 전뭉침이 있어요. 뭔가 특정한 부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시 방향에 조금 어머님이 그런 증상을 느껴졌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 했죠? 3번이죠? 그러면 3번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먼저 건드리면 다른 멀쩡한 유소들은 건드려지지 않고 문제 있는 유소부터 젖이 나가주게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수유 쿠션 있다고 가정하시고 아기를 물렸을 때 자, 풋볼로 먹일 수도 있고
자, 열압으로 먹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풀려고 한쪽 방향을 잡고 물려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시 방향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쪽으로 12시 방향 잡기가 편해. 그럼 요런 자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머님이 이쪽으로 만약에 어머님이 그 뭉치는 게 있다. 그러면 아기가 요렇게 잡아야지 풀리는 게 좀 빠르겠죠. 그럼 아기를 풋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뭉치는 쪽에 따라서 아기 먹이는 자세가 조금 어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시 방향은 내가 뚫을 건데, 자, 1, 2번 마사지 하고 3번 한 다음에 그대로 3번을 잡고 계시면 돼. 자, 이때 문지르면 안 돼요. 왜? 문지르면은 지금 문지는 유선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위 유선들이 건드리기 때문에. 지그시 잡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물려줘야 되겠죠. 자, 이때 1, 2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기가 하고 있죠. 어머니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3번. 그래서 전몽증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 2, 3 마사지 하고 3번을 잡고 아기를 물려주시면 마무리를 누가 해줘요? 아기. 자,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당연히 어때? 전문가 도움을 받고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관리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1, 2, 3 마사지가 사실은 신경통증이라던가 전뭉침 증상에 도움되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수유하신 분들은 가끔 적당히 엄마 가슴 상태에 맞춰서 잘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스트 간염은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습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가슴을. 우리가 곰팡이들이 습한 데서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느끼신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뭐 이용고를 처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약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자가요법은 너무 가슴을 습하지 않게 해주는 게 관리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이스트 증상하고 유두 통증, 가슴 통증이 거의 비슷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트 간염인지 아니면 내가 유두 통증이 생겨서 유두 상처가 생겨서 느끼는 통증인지 확실하게 그거를 판단하셔가지고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 자, 어떻게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교육은 좀 더 알찬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